안녕하세요. 감독 느낌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이 만든 전투기가 전 세계 하늘을 누비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것도 군사 강국들이 줄을 서서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전투기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항공기 한 대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각국이 탐내는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일본이 자국의 노후한 훈련기를 교체하면서 우리의 T-50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은 정말 감격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으로 이런 자랑스러운 소식들을 놓치지 마세요. 저는 T-50 골든 이글을 처음 봤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는 그 모습이 마치 우리 민족의 기상을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 아름다운 전투기가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은 정말 험난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우리나라는 항공 분야에서는 정말 후진국이었습니다. F-16 전투기를 도입하면서도 기술 하나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그저 완성품만 사오는 처지였죠. 당시 우리 공군은 1949년에 개발된 구식 T-33을 고등훈련기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40년 된 골동품이었어요. 레이더도 없는 TF-5B를 전술입문기로 쓰고 있었으니 우리 조종사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때 국방과학연구소에 계시던 전영훈 박사님이 역사적인 제안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며 자체 개발을 주장하신 겁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무슨 전투기를 만들어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전영훈 박사님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박사님은 당시 국방부의 한주석 차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미국이 돕는다면 F-16이 없어도 이기지만 미국이 돕지 않는다면 F-14가 있어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최신 전투기 F-14가 고철덩어리가 된 것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정확히 꿰뚫어 보신 해안이었죠. 그렇게 1989년 KTX-2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나중에 T-50 골든 이글이라는 이름을 갖게 될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훈련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항공 기술의 자주국방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업이었죠. 하지만 시작은 정말 미미했습니다. 기술도 경험도 인력도 모든 것이 부족했거든요. 처음에는 이탈리아 아에르마치사의 MB339가 좋은 가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BA-2사의 부사장이 나서서 시험 비행 조종사 양성 협조, 시뮬레이터 개발 협조, 고등훈련기 설계 기술 제공 등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결국 20대의 호크기를 대당 850만 달러에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죠. 1990년부터 1991년까지 국가연 기술진 25명이 영국 BA-2사에 파견되었습니다. 14개월 동안 그들은 낮에는 설계 기술을 익히고 밤에는 한국어로 된 기술 문서를 작성하며 조국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희생 정신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때 임시로 붙여진 이름이 황매, 즉 골든 이글이었습니다.
황금 독수리처럼 하늘을 자유롭게 날고 싶다는 우리의 염원이 담긴 이름이었죠. 2000년 2월 1일 정식 이름 공모를 통해 이 이름이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름 하나에도 우리 조상들의 기상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모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 초 T-50이 처음 하늘을 날았을 때 전 세계 항공 전문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초음속 훈련기를 만들어낸 것이었거든요. 저는 T-50의 기술적 성과를 들여다볼 때마다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T-50의 핵심 성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마하 1.4의 최고 속도, 팔지의 기동 성능, 그리고 최첨단 디지털 콕핏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 기술진의 손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당시 세계에서 초음속 훈련기를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우리나라가 그 대열에 당당히 합류한 것이었죠. 특히 T-50의 설계 철학이 남달랐습니다. 단순히 훈련기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전투기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죠.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영국의 호크나 프랑스, 독일의 알파제트보다도 한 수 위였어요. 전영훈 박사님은 개발 초기부터 우리는 단순한 훈련기가 아닌 미래를 내다보는 다목적 항공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록히드 마틴과의 협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항공기업이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손을 내밀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성과였죠. F-16의 핵심 기술이 T-50에 적용되면서 우리는 단숨에 세계 최고 수준의 훈련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기술진들은 한국의 기술진들이 보여준 열정과 실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T-50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기존의 기계식 조종 시스템을 완전히 전자화한 것으로 조종사의 조작을 컴퓨터가 해석해서 최적의 비행 상태를 유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 T-50은 뛰어난 기동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죠. 엔진도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F404G 102 터보팬 엔진을 탑재했는데 이는 FA18 호넷과 같은 엔진입니다. 추력 7.83톤의 이 엔진은 T-50에게 탁월한 추력 대중량비를 제공했습니다. 덕분에 T-50은 거의 전투기 수준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콕핏 설계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세계의 다기능 디스플레이와 최신 항공전자 시스템을 갖춘 디지털 콕핏은 조종사들로 하여금 마치 5세대 전투기를 조종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는 미래의 전투기 조종사들을 훈련시키는데 최적의 환경을 제공했죠. 2005년 12월 마침내 첫 번째 T-50이 공군에 인도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의 감동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조종사들이 우리가 만든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주국방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당시 공군 조종사들은 T-50은 우리가 경험해본 가장 뛰어난 훈련기라고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T-50이 진짜 실력을 보여준 것은 해외 수출에서였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가 T-50을 도입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국산 전투기 최초의 해외 수출이었거든요. 2011년
인도네시아가 T-50 16대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동남아시아의 맹주입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 T-50을 선택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인도네시아 공군은 까다로운 평가 과정을 거쳐 T-50을 선택했는데 경쟁 기종들을 모두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겁니다. 인도네시아 공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50은 우리가 찾던 완벽한 훈련기입니다. 성능도 우수하고 가격도 합리적이며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제공해 줍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인도네시아 조종사들은 T-50으로 훈련받은 후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최고의 훈련 환경이라고 극찬했어요. 이어서 필리핀이 FA-50 12대를 도입했습니다. 필리핀은 오랫동안 미국의 동맹국이었는데 그런 나라가 한국의 전투기를 선택했다는 것은 우리 기술력에 대한 확실한 인정이었죠. 필리핀 공군 조종사들은 FA-50은 우리가 경험해본 가장 훌륭한 전투기라고 극찬했습니다. 특히 필리핀은 중국과의 남중국해 분쟁 때문에 실전 성능이 중요했는데 FA-50이 그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했다고 평가했어요. 태국도 2015년에 T-50TH-12대를 도입했습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군사 강국 중 하나인데 까다로운 선택 기준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런 태국이 T-50을 선택했다는 것은 정말 의미가 컸습니다. 태국 공군 참모총장은 T-50은 태국 공군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전력이라고 말했습니다. 태국의 조종사들은 특히 T-50의 우수한 기동성과 안전성을 높이 평가했어요. 이라크도 2014년에 T-50IQ-24대를 도입했습니다. 중동 지역은 군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지역인데 그곳에서도 우리 T-50이 인정받은 겁니다. 이라크는 ISIS와의 전쟁이라는 실전 상황에서 T-50의 성능을 검증했는데 그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이라크 조종사들은 T-50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고 표현했습니다. 폴란드의 도입은 특히 의미가 깊었습니다. 유럽의 NATO 회원국이 한국의 전투기를 선택한 것이었거든요. 폴란드는 FA-50-48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유럽 시장에서의 첫 성공이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라서 군사장비 선택에 있어서도 매우 신중했는데 그런 나라가 FA-50을 선택한 것은 정말 큰 성과였어요. 말레이시아는 FA-50을 도입한 후 아시아 최고의 전투기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열대 기후에서의 운용 성능과 정비의 편리성을 높이 샀어요. 각국의 조종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T-50은 조종하기 쉽고 성능이 뛰어나며 무엇보다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평가를 들을 때마다 우리 기술진들의 노고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2023년 말 두바이 에어쇼에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들이 카이 부스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한때 우리를 무시하던 일본이 이제는 우리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직접 찾아온 것이었거든요. 일본 항공자위대는 현재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1988년부터 사용해온 T4 고등훈련기 200대가 모두 노후화되어 교체 시기가 된 것이죠. 35년 된 훈련기로는 더 이상 현대전에 대응할 수 없게 된 겁니다. 특히 F-35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한 일본으로서는 이에 맞는 훈련 체계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일본 방위성은 여러 대안을 검토했습니다. 이탈리아의 M346, 미국 보잉의 T-7A 등이 후보에 올랐죠. 하지만 그들의 시선이 점차 T-50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T-50의 뛰어난 성능과 검증된 운용 실적,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이 일본의 요구사항과 잘 맞아떨어졌거든요. 2024년 싱가포르 에어쇼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본 방위성의 차관급 간부들이 두 차례에 걸쳐 카이 관계자들과 정식 회담을 가졌거든요. 물론 아직 기본적인 설명 수준이지만 이 자체가 큰 변화였습니다. 과거 일본이 한국의 방산업체와 이런 식으로 접촉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일본의 항공군사평론가 세키 켄타로는 야후 재팬의 기고문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자동차, 선박 등에서 일본에 필적할 기술력을 갖췄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일본을 상회하는 기술을 가졌을 것이다. 일본의 항공산업이 민항기를 택했다면 한국은 T-50을 통해 군용기 시장을 택했다. 저는 이 평가가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세키 평론가는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항공자위대가 운용하고 있는 T-4 훈련기가 초도 비행한 지 30년이 지난 점을 고려한다면 경제성과 호환성이 뛰어난 T-50을 일본 항공자위대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는 특히 T-50의 F-35 호환성을 높이 평가했어요. F-35 조종사 훈련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말이죠. 일본 내부에서도 T-50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T-50을 잡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라며 왜 성능 검증된 기체를 두고 미국만 쳐다보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기술력도 없는데 왜 자존심만 챙기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T-50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비즈니스 차원을 넘어선 의미가 있습니다. 한일 양국의 안보 협력 차원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거든요.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같은 훈련기를 사용한다면 양국 공군의 협력이 더욱 긴밀해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우리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접촉해온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변화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T-50의 가장 큰 도전은 미국 시장 진출이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군사 강국이자 가장 까다로운 기준을 가진 미국에서 인정받는다는 것,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록히드 마틴과의 파트너십이 결정적이었습니다. 2013년 미 공군의 T-X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카이와 록히드 마틴이 손을 잡았습니다. T-50을 기반으로 한 T-50어를 공동 개발하기로 한 것이죠. 이는 한국 항공산업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한국과 손을 잡기로 결정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T-50의 뛰어난 성능과 검증된 안전성,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기술진들의 실력을 인정했기 때문이었어요. 록히드 마틴의 한 임원은 T-50은 우리가 찾던 완벽한 플랫폼이라고 말했습니다. 2016년 6월 2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경남 사천의 카이 공장에서 T-50의 초도 비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이동규 수석 테스트 파일럿과 미국 록히드 마틴의 마크 워드 테스트 파일럿이 함께 조종석에 앉아 50분간 비행을 마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전투기를 미국과 한국의 조종사가 함께 조종하는 모습, 그것은 한미 동맹의 새로운 차원을 보여주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이동규 파일럿은 착륙 후 T-50은 완벽했다며 엄지를 치켜들었어요. T-50은 기존 T-50에 미 공군이 요구한 7가지 핵심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F-35 탑재 대화면 시연기, 가상훈련 시스템, 공중급류-장치, 첨단 항공전자장비, 통합 헬멧 디스플레이, 데이터 링크 시스템, 그리고 고급 시뮬레이션 기능까지. 이는 단순히 한국 기술의 발전만이 아니라 한미 기술 협력의 결정체였습니다. 미국의 항공 전문가들도 T-50의 성능에 놀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기가 아니라 미래형 전투 시스템이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특히 F-35 조종사 훈련에 최적화된 시스템은 다른 경쟁 기종들과 차별화되는 핵심 장점이었습니다. 비록 T-X 프로그램에서는 보잉의 T-7가 선정되었지만 이것이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미국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실력을 증명했고 록히드 마틴이라는 최고의 파트너를 얻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CEO는 T-50은 세계 최고 수준의 훈련기라고 공개적으로 평가했어요. 현재 미 해군의 UJTS 프로그램에 T-50이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2025년 개학이 예상되는 이 사업에서 T-50이 선정된다면 한국 항공기가 미군에 정식 도입되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입니다. 미 해군 관계자들도 T-50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도 T-50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T-50은 성능과 가격 면에서 최적의 균형을 갖춘 훈련기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록히드 마틴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K방산의 진정한 성과 아니겠습니까? T-50의 성공은 아시아 항공산업의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과거 아시아의 항공산업은 서구 선진국들의 완전한 아웃소싱 기지 역할에 머물러 있었는데 T-50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거든요. 우즈베키스탄이 FA-50 14대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첫 수출 가능성이었죠. 우즈베키스탄 공군은 현재 러시아제 미그 29, 수호이 27 등을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고등 훈련기 전력은 체코제 L-39 2대뿐이어서 조종사 양성 체계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우즈베키스탄 국방부 장관은 FA-50은 우리 공군 현대화의 핵심이라고 말했어요. 태국은 이미 FA-50 14대를 운용 중인데
추가로 612대를 더 도입하려고 합니다. 2024년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태국 공군 참모총장과 카이 관계자들이 만나 후속 사업을 논의했거든요. 이는 T-50의 성능에 대한 태국의 만족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태국 조종사들은 FA-50만큼 완벽한 전투기는 없다고 극찬했어요. 말레이시아도 2026년부터 2030년 사이 획득 사업으로 FA-52차 도입분 18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의 선진국 중 하나로 군사장비 선택에 있어서도 매우 신중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T-50을 지속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의미가 큽니다. 말레이시아 공군 사령관은 FA-50은 동남아시아 최고의 전투기라고 평가했어요. 아르헨티나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 아르헨티나 공군 대표단이 예천 제16전 투비행단을 방문해 T-50과 FA-50을 직접 평가했는데 그 결과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는 현재 노후한 미라주 전투기들을 퇴역시키면서 새로운 전투기를 찾고 있는데 FA-50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요. 이런 성과들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아시아가 더 이상 서구의 기술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지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든 기술로 아시아 각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 역사적인 변화예요. 특히 IMFACC 사업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을 넘어서 교육과 훈련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해외 비행 훈련 센터를 설립하고 우리 교관과 T-50을 파견해 현지 조종사를 교육하는 사업이죠. 이는 우리나라가 항공 분야에서 교육 강국으로도 발돋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동 지역에서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이라크에서의 성공적인 운용 실적이 알려지면서 주변국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에서도 T-50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최신 전투기에 대한 요구 수준이 매우 높은데 그런 나라들이 T-50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이집트 등에서 T-50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이는 T-50이 진정한 글로벌 항공기로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T-50의 성공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항공기술의 미래를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뛰는데요. KF-21 보람의 전투기의 개발이 그 증거입니다. KF-21은 T-50에서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되고 있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입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저는 시제기가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받았습니다. 2022년 7월 19일 KF-21의 첫 비행은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34분간의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KF-21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진정한 항공 강국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T-50 개발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은 단순히 한 기종의 성공이 아닙니다. 항공기 설계부터 제조, 시험, 운용까지 전 과정에 대한 완전한 기술 자립을 이뤄낸 것이죠.
이는 전 세계에서 몇 개 나라만이 보유한 능력입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6번째로 이런 능력을 갖게 된 겁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이제 세계적인 항공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T-50 시리즈의 성공을 바탕으로 헬기, 우주 발사체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거든요. 수리온 헬기는 이미 해외 수출을 추진하고 있고, 누리호 발사체는 우리나라를 우주강국 대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T-50이었어요. 국제 협력 차원에서도 우리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기술을 받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기술을 제공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록히드 마틴, 보잉 같은 세계 최고의 항공기업들이 우리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어요. 에어버스와도 협력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서도 우리는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F-21 개발에는 인도네시아가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기술 선진국으로서 다른 나라와 협력하는 첫 사례입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비의 20%를 부담하고 있으며 기술 이전도 받고 있어요. 미래 항공기술의 핵심인 무인기 분야에서도 우리는 앞서가고 있습니다. T-50에서 축적한 플라이 바이 와이어 기술, 디지털 제어 시스템 등이 무인기 개발의 핵심 기반이 되고 있거든요. 카이는 이미 다양한 무인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스텔스 기술 분야에서도 놀라운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KF-21에 적용된 스텔스 기술은 우리가 독자 개발한 것으로 이를 통해 우리는 5세대 전투기 개발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도 이미 기초 연구가 시작되었어요. 항공우주 분야는 한 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우리가 T-50을 통해 이룬 성과는 단순히 군사적 의미를 넘어서 대한민국이 진정한 과학기술 선진국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한국이 만든 항공기들이 전 세계 하늘을 누비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T-50 골든 이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저는 정말 벅찬 감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불과 30여 년 전만 해도 항공기 부품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 수준의 전투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니요. 이는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T-50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선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의 불굴의 의지와 창의성,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의 결정체입니다. 1989년 KTX-2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을 때 과연 누가 이런 성공을 예상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무슨 전투기를 만들어라며 비웃었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전영훈 박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기술자들이 밤낮 없이 연구실에서 땀 흘렸고 영국까지 가서 기술을 배우며 조국의 하늘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T-50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현재 T-50은 전 세계 14개국에서 운용되고 있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이라크, 폴란드에서 우리의 골든 이글이 하늘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일본까지도 우리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현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술과 신뢰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일입니다. 록히드 마틴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 시장에 도전하고 있고 미 해군의 차기 훈련기 사업에서도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이제 항공 분야에서도 지칠 수준의 기술력을 갖췄다는 증거입니다. 세계 최고의 항공 기업들이 우리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어요. T-50의 성공은 또한 우리 후세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의지와 노력이 있으면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세계 각국에서 항공기술을 배우고 있고 그들이 돌아와서 더 훌륭한 항공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앞으로 KF-21 보라매가 하늘을 누비고 차세대 항공기들이 속속 개발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 바로 T-50 골든 이글이었습니다. 황금 독수리의 날개짓이 대한민국 항공기술의 찬란한 미래를 열어젖힌 것이죠. 우리가 꿈꾸던 하늘의 지배자가 되는 날이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T-50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우리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늘에서도 당당합니다. 바다에서도 땅에서도 그리고 우주에서도 우리는 당당한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T-50 골든 이글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의지, 그리고 꿈이 하늘을 나는 우리의 자존심 그 자체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꿈꾸던 그 날개가 드디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런 자랑스러운 사연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동 느낌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는 골든 이글처럼 우리 모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감사합니다.